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습니다. 2주 만에. 네네. 그러니까 예. 월요일 지난주가 휴일이니까 예. 너무 오랜만에 그러네요. 뵙는 느낌이네요. 네, 야. 지난주에 휴일이었어가지고 예. 재충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시장이 참 불안합니다, 요즘에. 네, 아. CPI가 아주 안 좋게 나와가지고 예. 뭐 많은 분들께서 CPI 이미 많이 말씀하셨죠. 앞에서도 말씀해주셨고.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FOMC가 뭐 내일이다 보니까 뭐 장이 당연히 오늘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FOMC에서 결과가 나올 것인지 또 네. 지금 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뭐 내일 결과를 보기 전에는 시장이 그냥 병동성이 굉장히 세지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저희 네, 그래서 저희는 기업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인모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이 모드.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형 시술하는 업체인데 예. 사실 제가 첫 시간에 이제 그 댓글로 신청하는 뭐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네. 분께서 요거를 신청하셔가지고 어.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요번에 이제 좀 발표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 그분이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아무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미용 의료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전 세계 미용 의료 시장 규모가 이제 991억 달러. 이제 원화로 치면 이게 한 120조 원 정도 되죠. 이게 2021년도 기준인데 북미 지역이 제일 많아요. 커요, 시장이. 그래서 북미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35%로 가장 높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년 평균 11%씩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중국, 인도, 한국 요 정도 시장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이유가 이제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뭐 소비라든지 직접 써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가장 써보는 게 가장 좋은데 한국에서 인모드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예.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인모드라고 네이버에만 치면은 다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인모드 시술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네. 이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조 원 이상 되는 시장 규모인데 2030년까지 지금 몇 년 안 남았죠. 이제 50% 정도 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이 시장의 이제 그 미용 의료 건수로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국제 미용 성형 수술 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미용 의료 건수가 남성 비중이 무려 14%.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여성이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신압으로 남성도 굉장히 많이 이쪽에 뛰어들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시장도 굉장히 큰데 남성이 뛰어들면서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 남성의 그루밍 그리고 패션 트렌드는 사실은 이미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남성 전용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명품에서 남성 제품으로 따로 막 이렇게 뭐 관심 있게 내놓지를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 그런 층들 자체가 있을 정도로 명품 브랜드들이 다 남성 제품만 발표를 할 정도로 네. 남성 그루밍 시장이라든지 이런 미용 의료 시장들이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그래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요 이제 그 미용 의료 시장은 크게는 침습과 채소, 비침습 시장으로 나뉘는데 이게 이제 그 침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외가족 성형 수술 뭐 지방 흡입, 가슴 성형 이런 것들인데 예. 요게 이제 그 특징을 보면은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회복 시간이 긴 회복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높은 비용 예. 대신 효과는 좋다. 효과는? 직접적이니까라고 보시면 좋고 최소화 비침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아는 보톡스 필러 리프팅 이런 작업들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 없어서 예. 회복 시간이 굉장히 짧은 대신에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고 근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적이었다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뭐 아프고 수술도 걸리고 위험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형 수술 즉 침습 시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예. 최소 침습, 비침습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저 최소 비침습 저 분야에 있어가지고 인모드가 독보적인. 그렇죠. 이 사실 업체인가요? 오늘 예. 이제 이야기 나눌 것이 요 채소 침습 시장, 침습 발음이 좀 어렵네요. 최소 침습 시장인데 네. 요 채소 침습 시장에서 인모드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형 수술과 시술의 그 어딘가잖아요. 요 예.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미국 시장이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 산업 규모가 매년 연평균 13%씩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 파란색 부분이 침습, 즉 성형수술 쪽이고요. 요 그 하늘색 부분이 비침습, 뭐 보톡스라든지 이런 쪽 부분인데 예. 요쪽 시장이
이제 과거에는 뭐 50% 50대 50 정도 했다고 하면은 2030년도까지 해서 이 하늘색 부분, 그러니까 보톡스나 이런 필러 같은 비침습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시장은 바로 이쪽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그 뭐 전통적으로 전 세계 성형 수술 시장 규모를 보면은 탑5가 뭐 이제 성형 수술이죠. 이거는 뭐 수술. 가슴 확대술, 지방 흡입술, 눈꺼풀 수술 뭐 이런 쪽이고요. 미용 시술 쪽은 보톡스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뭐 히알루론산, 제모, 지방 제거, 안티에이징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것은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가슴 확대 수술이 48% 성장하는 동안에 네.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800%가 넘게 성장을 했어요. 800%요? 예. 와. 그래서 이쪽 시장이 뭐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여기서도 볼 수 있겠지만 성형 수술 쪽에서 가슴 확대 수술이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비침습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표이고 예. 재미있는 거는 코비드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둘 다 받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식들이 다 단기적으로 떨어졌고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 월급이 줄어든 사람들도 있었고 단기적으로 초반에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대부분의 주식이 다 빠졌고요. 특히 성형수술 같은 이런 시술 같은 기업들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보니까 효과가 완전히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면 우리가 줌이라든지 이런 화상회의 같은 거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그 카메라로 본인을 보는 시간들이 더 증가를 하니까 본인의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를 하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일부의 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어떤 그 코로나의 그 지원금이 뭐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막 그렇게 많고 하진 맞아요. 않았었잖아요. 근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그렇죠. 많았죠.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해줬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기의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시간도 좀 여유 시간이 많이 생기고 예. 자금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침습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성형 수술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어요 오히려. 근데 비침습, 뭐 보톡스, 필러, 인모드 같은 이 시술의 수요가 더 급증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때는 오히려 이렇게 받으면서 인모드 같은 경우가 특히 코로나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코로나 시기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보시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비침습 시장 이쪽에 대한 수요가 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펀더멘탈적으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톡스, 필러, 인모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보톡스는 근육 신경을 제거하거나 마비시켜 가지고 이게 셋 다 주름 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톡스는 주사를 맞아 가지고 근육을 제거시키거나 마비시켜 가지고 피는 거고요. 필러는 뭐를 넣는 거예요. 보형물을. 그리고 인모드는 고전압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 이제 지방 제거랑 리프팅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셋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속 시간을 보시면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필러는 6에서 24개월. 당연히 보형물을 넣는 거니까요. 근데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지방이 영구 소멸된다. 물론 수술한 이후에 또 뭔가 막 먹고 하면 당연히 지방이 생기겠지만 관리만 잘하면 지방은 없어졌기 때문에 영구 소멸이 된다는 게 어떤 특징이죠. 저기 세 가지를 보게 되면 보톡스는 뭐 근육신경을 제거한다라는 뭐 그런 게 있고 필러는 넣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뭔가 좀 부작용에 대한 이제 위험도가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인모드는 제가 볼 때는 좀 나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게 이제 예. 그 우리나라 바비톡이라고 예. 이게 부작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아. 여기에 나온 게 보톡스랑 필러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리포트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그것보다는 과잉 진료. 그러니까 이게 인모드를 맞으러 가면 예. 인모드만 맞지 않거든요, 보통. 예. 인모드랑 보톡스 필러를 같이 맞아요. 같이 하고 인모드까지? 네, 거기 상담 선생님의 권유로 인해서. 어. 그래서 이런 과잉 진료에 대한 부작용은 있는데 사실 이 세 제품 다 어떤 그 여기 밑에 부작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부작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한다. 멍이나 뭐 부종 살짝 보톡스 맞을 때 여기 멍드는 정도 같은 게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예. 뭐 대부분 못 알아보는 케이스들도 있고 완전 케바케기는 한데 네.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뭐 심각한 부작용은 좀 없는 상황.
상황이고 이게 우리가 피부의 주름이 히알루론산하고 콜라겐이 없어지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생기는 거고 필러는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 넣어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근데 인모드는 예. 이제 그 고전압을 이용을 해서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을 재생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다 다르고 예. 프로모션 케바케로 다 달랐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요 정도 수준이구나, 요 정도 이해하는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90% 정도가 받은 사람의 90% 정도가 그 고통을 굉장히 호소하더라고. 통증 받을 때 그냥 아프다는. 그래서 사실 그 뭐 어떤 아니 고주파 고전압이니까 뭐 그쵸 이제 고통이 좀 열이라든지 있겠죠. 이런 뜨거운 것 때문에 아프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안 아프면은 의사가 제대로 안 한 거다. 그러니까 90% 중에 10% 안 아프다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의사가 피부가 제대로 약한 안 한 사람은 거다. 화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화상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이게 찾아보면 많거든요. 그거는 대부분 제품의 어떤 문제보다는 의사의 그 어떤 과잉 숙련도, 숙련도. 숙련도의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실습할 때 그럼 병원을 잘 골라야겠네요. 병원 갈 때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인모드 몇 년 차냐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그런 건 이제 서로 다 블로그에 공유를 하고 그들끼리 그래요? 공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다가 하는 거니까 잘 찾아보고 하시겠지만 잘 예, 찾아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스카치 테이프라든지 어떤 제품의 명사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런 그렇죠. 충성도에 대해서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인모드예요. 그러니까 인모드라고 하는 게 그냥 인모드 했어라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인모드의 제품명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좀 살펴보시면 예. 이게 판매 제품의 구성이 오른쪽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표는 최소 침습이고 오른쪽이 비침습 제품이거든요. 당연히 최소 침습이 더 아프잖아요. 이쪽 제품이 성능은 비침습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플랫폼이라고 써 있는 것들 있죠. 이게 이제 메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그 플랫폼을 쓰기 위한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제 핸드피스는 그 플랫폼에다가 교체해서 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일부 제품들은 이 핸드피스를 교차해서 호환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하나씩 사면 된다. 지금 저 기계들은 전부 다 인모드랑 회사의 제품 라인업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인모드의 제품들인데 요게 평균 단가 그러니까 가격은 다 다른데 평균 단가로 보면 한 대에 1억 정도 1억 이요? 한다고 1억이요?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건 개인이 쓰는 건 아니니까 이제 의사들, 성형외과 의사들이라든지 그런 의사분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그 어떤 효율이 높아요. 경영 효율이 굉장히 높은데 먼저 기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RFAL이라고 해서 고주파 보조 지방 흡입 기술. 얘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여기 옆에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실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삽입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그림을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삽입관이 예를 들어서 턱으로 한다라고 하면 요 삽입관이 들어가고 밖에 있는 거가 삽입관에서는 고주파를 발생을 하고 밖에 있는 관에서는 일정한 열을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가 지방 분해를 하면서 열을 가열해 가지고 스킨 타이트닝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효과를 왜냐하면 지방 흡입을 하면 지방이 빠진 이후에 그 살이 처지거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옆에 이제 그 비포 앤 애프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연하게 좀 효과가 좀 그러니까 굉장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보다 이제 강하고 효과적인 에너지를 좀 전달하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주파 기술 쪽에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뭐 업계에서 신용도가 굉장히 높고 모든 기술에 다 고주파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의 제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그림은 지방 제거 플러스 스킨 타이트닝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시술에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삽입관이 필요하니까 턱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삽입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공간에 지방 제거라 스킨 타이트닝도 필요한데 그거에 사용되는 게 이제 프랙셔널 RF라는 기술인데 요것도 부분 고주파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에서 미세침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최소 침습 기술이거든요. 예. 이 미세침들이 들어가서 주름, 피부 타이트닝, 여드름 제거 등에 사용되는 기술인데 이 미세침에서 고주파 에너지를 쏴요. 그래서 1에서 4mm 정도까지 진피하층까지 가는데 잠깐 이걸 보시면 우리의 피부 구조가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 피하 조직이 진피하층, 피하 조직하고 이제 그 진피 쪽에를 진피하층이라고 하는데 네. 표피 아래에 두꺼운 세포층으로 이제 피부의 탄력
그리고 윤기, 긴장도에 관여해서 피부의 모양을 결정짓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를 진짜 피부라고 해서 진피라고 해요. 예, 진피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 그렇죠. 콜라겐이 제일 많이 증식을. 아까 이제 어.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콜라겐이 제일 많이 증식을 한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모드의 기술은 대부분 다 요 진피층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응고시키고 콜라겐을 재생을 유도를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 기능, 그 RFAL이 삽입관을 쓸 수 없는 부위에 좀 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프겠는데요? 같은 생각? 네?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최소 침습이라고 하는 게 예. 성형 수술과 비침습의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취도 좀 하죠. 어. 네. 근데 마취를 해도 제가 뭐 가장 좋은 거는 좀 해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는 제가 뭐 생각 있으신가요 혹시? 저는 아픈 걸 굉장히 무서워해가지고 그 아프다는 후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못 해봤는데 그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해보고 항상 말씀드리는 편이기는 알겠습니다. 한데 알겠습니다. 예. 그 요건 다음 기술은 컨트롤드 RF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비침습 시술이에요. 그래서 그 최소 침습은 넘어갔고요. 이제 예. 비침습 쪽으로 가는 건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킨 타이튼이랑 수축 쪽에 이러다는데 요거는 안면도 하지만요 산부인과 쪽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비포 앤 애프터를 보시면 이제 예. 배 쪽에 굉장히 확연하게 이제 진짜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거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좀 산부인과 분야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정한 온도를 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온도 표시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화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입으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숙련도 부족일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얘네는 일정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을 분해하고 일정한 온도로 스킨 타이트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정한 온도가 중요해서 이 기계에 자동 센서가 대부분은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간다고 하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의 숙련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기술도 사실은 이제 RFAL이랑 똑같은 기술인데 이제 비슷한 기술이에요. 이제 비침습으로 하는데 당연히 이제 효과는 최소 침습이 더 높고 비침습은 좀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핸드피스 아까 그 플랫폼들의 핸드피스 낀다고 했잖아요. 예. 그 핸드피스에서 안으로 지방을 부분적으로 흡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고주파 에너지를 역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압을 이용해서 지방질을 없애고 세포 수축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뭐 이제 최소 침습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부위라든지 못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APL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이미. 근데 요거는 이제 세포 침착이라든지 피부톤 관리하는 기술인데 요게 이제 레이저가 굉장히 강력한 빛을 쏘잖아요. 그래서 부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레이저 대비는 아니지만 아주 강한 빛을 쏴가지고 레이저 치료 대비에는 부작용이 좀 적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이제 빛만 쏘는데 요거는 다양한 파장의 빛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깊이가 굉장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쏘는 빛이 한 번에. 그래서 이제 뭐 여드름이라든지 색소, 혈관, 주름 개선 같은 걸 한 번에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IPL 시술이 4번에서 5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모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서 2번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뭐 많이들 하시는 건데 제모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기술 같은 게 사실은 예. 이런 인모드 같은 회사한테 있어서는 IP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허권을 지금 4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적인 뭐 비침습 기술, RFAR이라든지 프랙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9개가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밑에 네모칸 쳐준 데를 보시면 핸드프리라고 써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핸드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에 먹거리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실제로 그래서 특허권 관련돼서 소송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상장사 중에 이루다라고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미용 시술 관련 기업인데 얘네랑 특허권 관련돼서 소송이 한번 돼서 합의를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예. 그래서 뭐 40만 달러를 이루다에서 이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40만 달러라고 해봤자 뭐 5억 정도 되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 개인한테는 큰 돈이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 IP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그 어떤
장점으로 가지고 그럼 있는 뭐 거죠. 국내나 뭐 해외 여러 이제 업체들이나 기업들이 인모드를 좀 벤치마크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 기술이 뭐 그 특허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하지만 네. 고전압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걸로 완전히 특허권을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고전압, 고주파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기술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어떤 제품, 어떤 회사가 이제 그 지금까지 검증이 됐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인모드는 그 신뢰성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핸즈프리 제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보크라는 제품이 2020년도 1분기에 출시가 됐고 이볼보 X라는 제품은 2019년도 3분기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죠 좀. 근데 이제 핸즈프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의사들이 플랫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까 기존의 제품들은 플랫폼을 사용해서 시술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생산 캐파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그러니까 의사 한 명당 한 명의 그 그렇죠. 어떤 한 명의 환자밖에 환자를 못 볼수 보나는 있고. 거죠. 네. 여러 명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 핸즈프리는 의사가 관여를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단가 어떤 생산성이 엄청 높아 의사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기술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사실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요게 1세대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기술적에서는 과거에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성형 수술 시장을 이제 보톡스라든지 이런 비침습, 최소 침습 시장이 역전시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다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들은 사실 냉정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핸즈프리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만 발행을 했거든요, 지금. 근데 미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효과적인 면에서는 비침습,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해주는 게 효과는 더 좋다.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요게 이제 올해 2세대 제품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 2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제가 이제 향후 먹거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기술이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기술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를 이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그런 그런 어떤 선택 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예. 향후에는 좀 이제 그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확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는 77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66%, 글로벌에서 34%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내에서는 대부분 직접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요 위에 있는 표가 미국의 이제 매출 현황인데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 보시면 세일즈당 생산성이에요. 예. 근데 세일즈당 생산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사 입장에서 세일즈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입했다. 근데 고객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계속 제품을 찾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세일즈 통해서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관계가 형성되면 예. 그 세일즈의 생산성은 꾸준히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하단표는 글로벌인데 글로벌 판매 현황 같은 경우 보시면 글로벌에서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세일즈를 구축하고 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글로벌 매출도 꾸준히 증가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전체 매출의 45% 거의 50% 정도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진출 영역이 좀 확대될 것 같아요. 지금은 성형 시술 쪽에서만 하고 있는데 예. 향후에는 안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그리고 비뇨기과까지도 성장할 것을 보이는데 안과를 보시면 이게 지금 눈가 주름을 없애면서 안구 건조증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 내용에 따라 해서 추측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도 지방을 제거하면서 스킨 타이팅을 하면서 이게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구 건조증, 그러니까 그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이 수분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도 그래서 안약 보면 히알루론산이라는 것들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을 눈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가의 주름을 없애면서 안구 건조증까지 한 번에 없앨 수 있다. 이 안구 건조증도 생각보다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환자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컴퓨터 많이 보니까 예, 더 많이 그렇죠. 증가하는 예.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
그리고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랫폼을 그냥 사용하고 핸드피스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손쉽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캐나다부터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골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산부인과 쪽에서 아까 앞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경영진이 요번에 발표하는 거에 따르면은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것이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도 진출을 예상하고 그래서 네, 성형 시술 쪽에서 먼저 레퓨테이션을 쌓은 이후에 다른 쪽으로도 이제 분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다만 이제 뭐 리스크도 당연히 있죠. 이제 뭐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품 판매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플랫폼의 그 우리나라의 클래시스 같은 어떤 성형 시술 업체들을 그 주가를 보면 주가가 많이 폭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모품 판매 비중이 매출의 5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캡슐 커피라든지 복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캡슐 커피 머신 요새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맞아요. 캡슐 커피 때문에 복사기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다른 성형 시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한 명당 시술을 할 때 그 소모품을 하나씩 가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피스로 사용하는데 그런 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는 소모품의 판매 매출 비중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소모품 판매 매출이 높다는 게 사실은 성형시술 쪽에서 그렇게 어필이 되고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추가적인 매출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뭐 그게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어떤 지방 제거랑 스킨 타이트닝, 스킨 리프팅 이런 거는 뭐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지금까지 있었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이 시술을 할 때 꼭 인모드 제품을 쓸 것이냐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시장에 많이 침투돼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긴 한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소모품에 대해서도 지금 인모드 기술 자체가 시장에 성숙화되어 있는 그런 완전 깔려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향후에 좀 문제가 될지 뭐 개선을 할지 이런 것들에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리스크는 경영진이 지분 매각을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 CEO랑 CTO가 지분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 CEO가요?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회사거든요.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대기업에 팔아가지고 엑시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분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도의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닌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죠. 그렇죠. 게다가 작년 4분기였으니까 거기 완전 떨어지는 주가가 떨어질 때 불을 부었다라는 것인데 사실 판 이후에도 두 번째 높은 사람이 저기 그 네모칸 쳐져 있는 게 CTO고 그다음 밑에 네모칸 쳐져 있는 게 CEO거든요. 판 이후에도 사실은 지분이 굉장히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팔았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한테는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었다. CEO는 엄청 팔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정부랑 얘네 스타트업이어가지고 계약을 맺고 10년 동안 세금이 면제되어 있거든요. 그게 2026년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2026년이 되면은 그게 만료가 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리스크에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 그 계약 조건 자체가 이스라엘 정부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요. 일부분.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넘겨줄 때 당연히 신규 발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이제 좀 희석된다라든 그런 리스크들도 좀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70% 가까이 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PER을 보시면 12배예요. 근데 그 한국에 이런 시술을 하는 업체들 매출이 지금 인모드보다 훨씬 적은 업체들도 PER이 한 20배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ROE 같은 경우에도 40% 거의 50%에 육박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기 자본 이익률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침투율이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이게 그 의료기기 시장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능 검증이라든지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시술을 해야 되는데 처음 보는 기업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시장 침투율을 높여놨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시장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다만 얘네가 2008년도에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데 좀 취약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급 문제, 그 배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얘네 이제 재무 정보인데 매출은 한 4,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달성을
달성을 하고 있고요. 네. 매출 성장세도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이 40%예요. 중소기업치고 40%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아 근데 저렇게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도 네네. 아직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작죠. 미국 시장으로 친다고 그러네요. 하면은. 예.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경영진이 애초에 어떤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총 마진율이 8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블루오션이라고 해도 진출을 안 해요. 그렇게 왜냐하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진출하는 것 자체를 마진율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순 마진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배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3월에 이제 이사회에서 100만 주 자사주 매입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주주 환원이 좀 이루어질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30분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또 달려오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뭐 생각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다음 혹시? 주는 이제 그 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예. 중에 하나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 주택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관련 또 깊이 한번 아니 근데 가볼까. 박상준 이사님이 한번 건들면 아예 깊게 그냥 저기 바닥까지 파버리시니까 네, 한번 그렇게 해야 이제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시기가 왔을 때 또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너무 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꾸며주신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사장님 와 계시고요.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